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의 특징주들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풍산 같은 저런 방산주도 위치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앞서 살펴본 종목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또 포착주로 꼽아주셨을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해성 DS 골라주셨어요. 반도체주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양호한데 해성 DS도 8에서 9%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네, 이제 해영 DS 반도체 쪽에서 이제 리드 프레임, 그 다음에 패키지 기판 전문 기업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 시장에 어떤 뭐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 기대가 없는 가운데서도 실적이 너무 많이 안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98% 정도 빠졌는데 이 빠진 부분이 주가에 적용이 돼 있고 또 하반기에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리드 프레임 이제 70%, 그다음에 패키징 기판 30% 정도 이제 매출 규모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 보면 좀 약간 그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11% 빠졌는데 영업이익이 98%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좀 약간 고부가가치 사업 부분에서 좀 실적이 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 기판이 일단은 뭐 전체 영업 그 비중에서 매출 비중에서 3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게 조금 줄면 영업이익이 훅 떨어지거든요. 매출은 별로 안 떨어져도. 그래서 이 패키지 기판 쪽이 살아나면 되는데 그 패키지 기판이 왜 해성 D에서 사실 작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기판 업체들 적자난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해성 DS는 일단은 뭐 흑자 기조를 유지를 했는데 물론 뭐 자동차 반도체 쪽의 기판이 많이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DDR4를 이제 뭐 생산 중단 내지는 이제 뭐 공급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DDR5로 완벽하게 전환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죠. 그리고 DDR4는 지금 중국 쪽에서 워낙에 지금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DDR5 쪽으로 이제 그 전환을 빠르게 가르쳐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해성 DS가 또 DDR4 쪽에 원래 좀 매출이 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줄었고 그 다음에 고객사들 뭐 삼성이나 SK가 될 수도 있는데 고객사들에서 DDR5 기판에 대한 인증이 좀 약간 딜레이가 되면서 좀 수주 공백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올해 1분기에 적자 요인을 냈던 부분들이 하반기에 개선이 된다라는 담보가 있으면 이제 어떤 실적 상승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최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매출처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이 강세인 기업이다 보니까 뭐 인피니언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뉴스도 하나 나왔죠. 관련돼서 삼성과 SK도 나름대로 이제 매출 저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이게 이제 뭐 단기간 차트긴 한데 사실 좀 길게 보면 과거에 이제 8만 원도 넘었던 8만 원을 2번 정도 넘었었죠. 근데 최근에 좀 2만 원대를 많이 빠졌다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팔고 있던 빨간색 선이죠.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 기관도 같이 팔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매수 쪽으로 다시 순매수 전환했다라는 점. 주가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수급도 바닥권에서 완벽하게 턴을 하고 있는 최근에 급등은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조정 염두에 두시면 하반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도체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성 DS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하나솔루션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8%나 뛰어가고 있고 뭐 우선주까지 동반 급등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려서 재방송 같은 느낌이 나는데 몇 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나온 뉴스 뭐 다들 하나솔루션 관심이 있거나 주주이신 분들은 뭐 다 기사로 접해 보셨을 텐데 미국 이제 태양광 기업들은 이제 의회 관계자들 상대로 로비를 이제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유지를 하도록 이제 삭감이나 취소가 됐으니까 로비를 하고, 미국은 로비가 이제 법적으로 합법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로비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오늘 좀 미국 쪽의 기업들 급등과 더불어서 보조를 좀 맞춰주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에서 그 오른 태양광 기업들을 좀 몇 개 살펴보면 이게 사실 좀 어느 정도 궤가 좀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주 하면 뭐 퍼스트 솔라 이런 기업들 많이 좀 회자가 되는데, 퍼스트 솔라는 별로 안 올랐어요. 많이 오른 기업들이 이제 솔라엣지, 썬넌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떤 것들과 관련이 있냐 하면 TPO, 가정용 태양광 이런 것들과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거든요. TPO라는 건 뭐냐면 가정에 이제 태양광 그 장비를 대여를 해주는 건 이제 TPO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솔루션도 이 미국 쪽에서 이 가정용 태양광 TPO 사업과 굉장히 관련이 깊죠. 그래서 이 어떤 뭐 퍼스트 솔라보다도 이쪽 이제 솔라엣지나 썬눈이 오르면서 같은 TPO 어떤 밸류 체인이 들어가 있는 하나솔루션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이제 태양광 부분만 보면은 1,300억이 넘었죠. 영업이익이 1,362억인데 태양광 부분만 1,362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3억. 그러면은 태양광은 1,300억이 넘었는데 전체적으로 303억이다.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영업이익을 좀 소위 얘기하는 깎아 먹었을까? 당연히 이제 케미칼 부분이죠. 케미칼 부분이 공식 이제 좀 기본적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태양광 쪽으로 어떤 시장의 기대치 주가 상승에 어떤 좀 어울리는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이제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만으로 주가가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분위기라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은 두 분야 중에 한 분야라도 잘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하나솔루션의 주가 흐름을 일단 뭐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호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오늘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일단 두 번째 모멘텀은 아직은 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미국 쪽에서 이제 태양광 모듈 재활용 사업을 진출을 확정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태양광 패널 이제 그 50만 장, 1년에 50만 장 정도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하반기에 이제 착공을 한다. 완공이 아니라 착공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이 외국인 기관 수급은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 수급으로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는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기관 이제 태양광 쪽 보조금 악재로 팔기 시작하는데, 기관은 아직까지도 매도 기조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도 살짝 좀 약간 반등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다시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수급이 가장 좀 오늘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바닥을 잘 다졌고, 사실 떨어진 거 대비해서 하나솔루션은 올라온 게 사실 굉장히 좀 미미하죠. 정리를 하면은 태양광 쪽의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개선되고 있는 실적, 그리고 케미칼 쪽만 좀 약간 적자폭을 줄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앞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의 위쪽 방향은 충분히 열어놓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발 로비 뉴스 그리고 한국의 정책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 하나솔루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골라보셨을까요? 오늘 이제 동국제약을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제약주보다도 이제 화장품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요. 동국제약이 그동안에 그 인사돌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데카솔 이런 거 그냥 만드는 제약사로 시장에서 인식이 박혀 있어서 사실 거의 못 오르고 있었는데, 한 근 10년 동안의 동국제약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때 이제 주식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는 회사들은 다 올랐죠, 진짜로. 근데 주식이면 다 올랐는데 그때 빼고는 동국제약이 오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동국제약의 어떤 실적 추이를 지켜보면 이거는 진짜 안 올라도 너무 안 오른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일단 시장에서 너무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동국제약의 한 4년 동안의 매출을 계속적으로 한번 좀 추이를 말씀드리면 22년도에 이제 6천억 정도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7천억, 그 다음에 작년에 8천억, 올해는 9천억대 매출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뭐 몇백억의 매출액도 아니고 몇천억대 매출액인데 1년마다 앞자리를 바꿔가면서 이 성장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몇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주가에 적용을 시키면 지금 뭐 너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죠. 영업이익도 뭐 상당히 좀 잘 뽑고 있는 상황이죠. 2분기 실적 전망을 시장에서 나온 컨센서스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출은 2,200억대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27억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보면 전부 다 성장을 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1분기 마찬가지고 2분기도 역시 전 부분이 이제 성장할 것으로 이제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문 의약품 부분들은 한 8%,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일반 의약품 10%, 헬스케어가 16%, 헬스케어 안에 화장품이 한 20% 정도 일단은 뭐 성장할 것으로 이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API로 대변되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 홈 디바이스 이제 동국제약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죠. 화장품 부분이 3년 연속 지금 현재 300%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년 연속 300% 성장. 사실 뭐 화장품도 하고 뷰티 디바이스도 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국내에서는 경쟁이 좀 너무 치열하고 이제 해외 쪽에서 좀 약간 퍼포먼스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VT가 이제 일본 쪽에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회사가 급성장을 했는데 이 동국제약 화장품들도 지금 일본 쪽에서 일단 뭐 미국 쪽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좀 높은 어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통 채널 같은 건 사실 이 동국제약에서 만드는 화장품 같은 건 그동안에 홈쇼핑에서 많이 팔았었거든요.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매출처가 확대가 된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랑 차트 잠깐 보고 이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3월달, 4월달서부터 저점 잡고 매수 쪽으로 파란색 선입니다.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화면에서는 좀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순매수 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이 뭐 수급상에서 가장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워낙에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팔고 저점을 기다려보자 이런 전략보다는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 나름대로 이유는 화장품 쪽의 모멘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년 연속 지금 앞자리 수를 바꿔가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거의 오른 게 없다. 물론 뭐 다 이유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화장품 쪽의 모멘텀을 좀 메리트로 삼고 어떤 투자라는 개념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신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가격이 18,400원 줬는데 18,500원 정도를 일단 이하를 전후하면 될 것 같아요. 큰 무리가 없고 매수가 18,500원 전후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 저는 좀 중장기로 갖고 가실 분들은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손절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 정도를 손절매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약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양호하다라는 부분 포착 도와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